PD님 이거 영상 언제 업로드 되죠? 이거 업로드 되면 저희 병원에 계속 틀어둬야 되겠는데? 제가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하면서 정말 8,000번은 들은 질문이거든요. 원장님 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하고 나서 예. 주의사항이 따로 있나요?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가 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팔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영, 골프, 테니스, 요가, 스트레칭, 물건 들거나 이런 팔을 이용한 모든 활동은 3개월간 조심하는 게 좋을 테고요. 지방이 아무래도 이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나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영양 섭취를 하루 3번 고르게 잘 섭취를 해서 영양 공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섭취를 하루 균등하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술이랑 담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통상 수술하고 나서 열흘 정도? 이 정도만 조심하면 그 이후에는 뭐 실컷 드셔도 되고요. 담배는 3개월까지 금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세혈관이 이런 게 수축이 되면서 생착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이후부터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도 되는 건가요? 예. 코가 삐뚤어지든 코가 바로 서든 뭐 실컷 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술 먹고서 가슴을 어디다 들이박든지 싸워가지고 가슴 맞는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고 오늘 그러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다이어트는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을 권하는데 갑자기 빼면 안 됩니다. 그 이식한 지방이 생착이 돼서 원래 있던 지방보다는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다이어트나 이런 거는 지방을 스트레스 주면서 뭉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가급적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서서히 살을 빼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 자체가 복부나 허벅지 있는 군살을 가슴에 옮겨 놓는 수술입니다. 생착이 됐다는 건 뭐냐면 옮겨진 곳에서 혈관 형성이 이어져서 거기서 살게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복부나 허벅지 살이 본인이 흡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약물을 주입하면서 빼려고 노력한다든지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유지가 되겠죠. 이식이 돼서 생착된 지방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글쎄요, 흡입한 부위에서 지방이 뭉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방이란 것이 빼서 주입을 했을 때 이게 생착되기 전에는 원래 있던 지방보다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그 느낌을 뭉쳤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뭉친 건 아니고 아직 생착되기 전 지방이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면 지방이식할 때 특정 부위에만 넣을 수도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지방을 주입할 때 가슴에 고르게 주입해야만 생착률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환자가 특정 부위, 예를 들어 윗가슴이 난 꺼졌으니까 윗가슴에 좀 더 넣어달라. 그럴 경우에는 지방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좀 더 윗가슴에 집중해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칙은 뭐냐면 본인 가슴 모양대로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조직 자체가 보형물처럼 형태를 갖춘 게 아니고 순두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을 주입하면 풍선이 동그란 건 동그랗게 되고 길쭉한 건 길쭉하게 되잖아요. 가슴도 마찬가지로 지방을 주입할 때 이 지방이 가급적이면 공간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 형태대로 커진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꺼진 부위가 있다. 그럼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주입을 해서 어느 정도 교정은 가능하지만 그 원하는 대로 막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가슴 붓기가 빠지는 거는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가슴 붓기가 천천히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붓기가 빨리 빠졌다는 건 뭐냐면 환자가 팔 사용을 사실은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팔 움직임을 많이 쓴 경우에는 오히려 붓기나 이런 것이 빨리 빠지면서 가슴 부종도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종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쪽이 수술 후 경과가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이식은 생착이 안 되면 하나만 아닌가요? 물론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이 생착률이 떨어지게 되면 수술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줄기세포 성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줄기세포 자체가 생착률을 높여주니까 수술 효과를 높여줄 수가 있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무조건 줄기세포 성형을 한다고 해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가서 줄기세포 성형을 받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줄기세포 성형 자체가 좀
더 복잡한 수술인 거고 과정이나 이런 게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수술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오래 수술했는지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고 수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병원이 줄기세포 성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인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병원이 얼마 동안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수술을 해왔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병원만의 통계 자료가 있는지, 그 환자를 오랫동안 수술했다면 그 환자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계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는 결국은 그 병원에서 논문 발표를 했는지, 줄기세포 성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환자 케이스가 많은 이런 논문 자료를 발표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줄기세포 자체가 사실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통해서 줄기세포 개수도 확인을 해야 되고 경과나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소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소가 있어야 그 줄기세포 셀 카운팅을 정확히 할 수가 있고 줄기세포 추출도 정확하게 충분한 양을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가슴 성형하러 오셔서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병원 선택 방법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 현명하게 병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